자, 오늘 5월 19일 시장이 마감했는데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폭락장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5%가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는데 오랜만에 좀 반가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10%가 날아갈 만큼 정말 굉장했었고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종가가 3.8%, 나스닥이 2.4%, 고점 부근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크게 급등하였으며 지금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백신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뜨지 않는 이상은 추세가 현재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상승 쪽에 투자한 거 계속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개별 종목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지수가 상승할 때 수익을 안겨주는 ETF를 하나 들고 있는데 당분간은 들고 갈 예정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가 다양한 업종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 시작 이후에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서 마감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완전히 고점을 뚫어 주었으며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하락이 나왔는데 키트주와 마스크주들, 이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코스닥이 최근에 키트, 마스크, 바이오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하락하니까 오전장에 이렇게 하락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오후장에는 이렇게 끝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만큼 좋은 상태이며 이번 상승은 저번처럼 하루짜리 일시적 상승이 아니라 꾸준한 상승이 유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수 상태를 봤을 때 이것도 개별 종목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전 고점이 1960포인트, 1960포인트인데 여기서 그냥 편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코스피 위주로 1960포인트 이거를 지켜준다면은 여기서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특히나 삼성전자가 다시 52,000원을 뚫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수도 개별 종목처럼 올라준 자리를 지켜줘야지만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코스닥은 그 전에 계속해서 상승 중이기 때문에 오늘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을 좀 중심으로 봤지만 이제는 코스피 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지수가 상승 추세에 놓여 있으면은 지수가 상승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으로 먹을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정말 편하게 기회를 기다리면서 기회가 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코스닥에서 기관의 쌍끌이 매도, 여기서 어떻게 매도가 나왔는지 종목을 살펴볼 것이며 코스피는 수급이 좋습니다. 그전처럼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저번처럼 과연 일시적인 수급일지, 저번이랑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투신 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투신을 제외한다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또 힘을 실어서 매수를 했으며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면은 어차피 전 고점을 지켜주면서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레버리지를 매수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좀 평소와 움직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만 하더라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서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근데 어제 시장에서는 거래원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평소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선물지수도 상승하고 있어서 종목을 투자하기보다는 레버리지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가 아니고 코스피 200 지수로 움직이는 레버리지를 들어갔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는 아무래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코스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약간 애매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코스닥의 흐름을 지금 읽기가 힘들 것 같아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보고서 전 고점만 기준으로 대응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코스닥 레버리지가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 레버리지를 어제부터 보유를 했는데 오늘 상승이 나오고선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양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뭐 이거는 당분간 가지고 가다가 삼성전자가 또 추세를 유지를 못한다면은 양매도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황금선을 못 지켜주거나 코스피 지수가 1960포인트 이하로 떨어져 버린다면 그때 매도할 생각입니다. 그 전까지는 최대한 보유를 할 생각이며 뭐 이걸 깬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버텼다가 바로 회복을 해주는지 그걸 판단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지수든 개별 종목이든 대응하기 쉬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응하기 좀 어려운 자리나 손절을 했을 때 그 손절 금액이 좀 커지는 자리에서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기서 1983포인트에서 1960포인트까지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번 상승처럼 상승했다가 바로 무너지고 이런 패턴이 나와버린다면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겠지만 중요한 자리 돌파와 평소와 다른 수급과 추세 때문에 이렇게 레버리지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레버리지를 보유한 거 말고는 단타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단타로 먹을 만한 종목이 뭐 상승했던 종목들은 많지만 제가 보고 있던 종목이 오늘 SK바이오랜드랑 그리고 플레이디, 장초반에는 에코프로 BM 이거를 좀 주로 단타를 쳤습니다. 플레이디도 신규 상장주인데 역사적 신고가가 나와서 이거를 단타 매매를 했지만 이거 역시 상한가를 갈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에 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이게 상한가로 마감을 하였으며 이제는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리고 SK바이오랜드 이쪽에서 좀 단타를 많이 치셨을 것 같은데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이 1조 8천억 원. 게다가 오늘 오전장에는 좀 쉬운 그림이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장 초반 고점이나 시초가를 다시 회복을 해준다면은 그 전에 강했던 종목이라면 단타로 먹을 자리가 정말 높은 확률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시초가를 회복해 준 다음에 그 뒤로 정말 쉽게 올라줬습니다. 시초가를 결국에 지켜주니까 이런 엄청난 시세가 나오게 되었으며 뭐 결과는 윗꼬리이긴 하지만 이 먹을 자리를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결과만 봤을 때는 역시나 줄 때 먹고 도망가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계속 버텨보고 싶다면 최소한 절반이라도 수익을 실현한다면 나머지 절반은 엉덩이 무겁게 버티면서 가끔씩 알테오젠처럼 대박 종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이렇게 대박이 나진 않으니까 줄 때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에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종목들이 많았는데 알테오젠은 오늘 따로 보진 않았습니다. 이게 뭐 제 영역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고 또 외국인 수급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주식이든 단기간에 좀 큰 상승이 나온다면은 미리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유리한 자리에서 확보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올라갈 때는 무조건 줄 때 먹고 나오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을 기대하다가 접근하게 되면 꼭 음봉이 뜨거나 원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때 먹고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유지를 하면서 99,700원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일단 차트가 전 고점을 뚫어준 상태 그리고 전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93,200원이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 가격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서인지 장 초반에 잠깐 거래량이 몰리고선 그 뒤로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안 좋은 종목이었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중요한 자리를 파괴하고서 무너져야지 정상인데 오늘 좀 강력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이 종목은 뭐 당장은 또 재접근을 못하겠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이 자리를 지켜주게 된다면 여기서 또 한 번 장대 항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자리만 계속해서 지켜주게 된다면 언젠가 이 종목에 돈이 들어올 때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종목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돈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SK바이오랜드, 저번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저번에는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돈이 돌아가면서 모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최선의 대응은 지금 올랐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횡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상승을 노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이랑 비슷한 종목이 있는데 리메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리메드라는 종목이 주가가 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이때 이후에 주가가 무너졌다가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최근에 이것도 에코프로 BM과 비슷하게 단기간에 이런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5%, 6%, 4%, 10%.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리메드도 그렇고 지금 올라온 자리, 전 고점 자리만 유지를 해준다면은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좀 쉬어가 준다면은 정말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당장 접근할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과 리메들은 같이 계속 꾸준히 지켜보면서 쉬어갈 때 주가가 전 고점 부근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것을 보고 거래량이 붙을 때 접근한다면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리메드도 아직 거래량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붙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진짜 크게 상승한다면 하루에 뭐 20%, 30% 이렇게 충분히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에코프로 BM과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쉬어가는 구간이 많을수록 다시 거래량이 몰릴 때 하루에 15%, 20%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뭐 당장 매매를 안 한다 하더라도 쉬어가는 구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KM을 매매하려 했는데 이게 마스크주에 속해가지고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개파락이 나온 것까지는 괜찮다 쳐도 이게 개파락이 나온 다음에 이 종목이 개파락 이후에 보합까지 회복하려면 최소한 시초가를 지켜줘야 됩니다. 시초가가 19,400원인데 이 시초가만 잘 지켜줬다면 충분히 보합까지도 상승이 가능했을 텐데 시초가를 못 지켜주니까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잠깐 시초가를 회복하긴 했지만 시초가를 회복할 때 상승이 나오는 것은 장 초반이 제일 강합니다. 이거는 오후장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갭 상승이 너무 높게 나와서 이런 정신없는 종목 말고는 단타로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대응하냐면 지금까지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던 종목들을 보는 게 아니라 뭐 내일 시장에서는 최대한 매매를 신중히 할 예정입니다. 금액을 좀 줄이거나 잠깐 하루 쉰다는 생각으로 좀 천천히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거래량이 나왔던 것은 일단은 며칠 쉬어가주면 좋겠는데 끝없이 급등한다면 어차피 제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놓아주고 내일 시장에서는 일단 뭐 상한가 종목을 볼 예정입니다. 그동안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을 잘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들을 시초가를 회복해 줄 때 공략할 예정입니다. 시초가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시초가 이후에 SK바이오랜드처럼 이런 그림이 나올 때 시작하자마자 하락하고 나서 시초가를 회복해 줄 때 이 틈을 이용해서 그냥 단타로만 대응할 예정입니다.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줄 때 먹고 빠지는 식으로 상한가 간 종목들을 공략할 예정이며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파세코가 있습니다. 파세코가 단일가 예고가 걸린 지 10거래일이 지났습니다. 이때 예고가 걸리고 나서 현재까지 10거래일. 근데 또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차트 상태만 봤을 때 굉장히 안전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며 이 자리를 좀 강력하게 다져주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고점만 잘 유지를 해준다면은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5일선, 황금선까지는 너무 머니까 5일선만 잘 지켜준다면은 이거는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내일부터 이 딱지가 풀려서 그런지 기대감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단일가 예고가 걸리는 종목이나 뭐 아니면 단일가가 3일 동안 걸렸다가 풀리는 종목이나
마지막에 이렇게 좀 기대감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두 번째 체결이 되었는데 신일전자가 전 고점을 완벽하게 뚫어주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7만 주 쌓아놓고서 시간의 거래에서 벌써 3%의 체결이 되었는데 뭐 이게 어떻게 마감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좋게 흘러간다면 파세코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두 개 종목을 같이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리메드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쉬어가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쉬어가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올라간다면은 그냥 매매를 포기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좀 쉬어가다가 전 고점 부근만 좀 지켜준다면은 그때 적극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선 급등이 나온다면은 그냥 매수를 포기하겠습니다. 뭐 내일 시장에서 당장 매매할 생각은 없으며 일단 며칠 동안 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키트주와 바이오주들이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내일 하루 동안은 무리하지 않고서 쉬엄쉬엄 매매할 예정이며 레버리지나 보유하면서 보고 있던 종목들 위주로 빠른 단타로만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